야구, 반찬, 베이스볼, 사이드 디시 제 3편을 시작합니다. 계속 해야 돼 이런 거. 야구에 신이 있다면 한화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연패를 끊어준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뭐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하지만 야구의 신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영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신론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저도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앞으로도 하나가 지금의 조금 상승세를 조금만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팬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고 있어요, 그 경기를.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애들이 막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한 경기 이기는 것만으로도 야구가 참 감동을 참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발로 뛰는 이준희 기자, 발 기자라고 제가 부르는데 발준희 기자를 모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좀. 네, 안녕하세요. 이준이라고 합니다. 제 신수빈 기자가 제 동기인데 지난주에 이거 야구 반찬 나오고 나서 엄청난 욕을 먹었다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취재한 걸 바탕으로 그냥 좀 재밌게 전달하는 거니까 너무 나쁜 말보단 좋은 말 아니면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악플도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이 무플보단 낫잖아요. 네, 어제 성민규 단장님하고 또 통화가 됐어요. 성 단장님도 저희 프로에 또 한번 출연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언젠가 또 가운데 자리에 좀 모실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반찬거리인데요. 문특종 문단독 기자가 특종거리를 하나 해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니 뭐 특종까지는 아니고요. 장정석 감독 지금 KBSN 해설위원이죠. 아들 덕수고의 장재영 투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50km를 넘기면서 메이저리그에 갈 거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메이저리그가 아닌 일단 국내 무대에 먼저 도전하겠다 이렇게 저희 밝혀왔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어리기 때문에 한국 야구를 하면서 제가 좀 한 단계씩 성장을 가면 나중에는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국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제2의 코리안 특급으로 꼽히는 장재영 선수 국내 잔류를 선언했는데 잘한 일이다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만장일치. 네, 이준희 기자부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교 시절 유망주들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국내 투수가 류현진, 김광현 말고는 또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일단 국내 프로야구에 와서 갈고 닦은 다음에 요새 포스팅 시스템이 좀 대세잖아요. 또 구단에게도 이런 어떠한 이익을 남겨주고 가는 게 좀 깔끔하지 않나. 돈 문제요? 돈도 그렇고. 돈 벌어주고 가는 예, 걸로?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된 다음에 진출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의 생각이라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장재영 선수가 남는다고 결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런 뜻에서 찬성입니다. 악플 달릴까 봐 선수 편 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먼저 제가 하나 자료 갖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니온앤 파이터즈가 오타니 선수가 고3 시절에 메이저리그 간다고 선언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헝그리 정신, 뭐 자주성 이런 건 좀 만화책 많이 봐서 나온 좀 헛소리인 것 같고요.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KBO 자료예요. KBO.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얼마나 살아남았는지 쓴 자료인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고교 졸업 후 미국에 바로 진출했던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에 올라간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012년 자료라서 아마 지금 최지만 선수가 추가돼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는 거죠. 장재영 선수가 사실 한국 무대에 오면은 어떤 스페셜 원 특급 대우로 구단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유망주 중 한 명이 아닐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버지를 내친 키움 구단에 아들이 가는 겁니까? 내쳤다고 제가 표현하긴 좀 그렇고 재계약을 안 하는 건데 장재영 선수에게 물어봤는데 키움에도 어떻게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프런트로 있다 보니까 뭐 젊은 선수들도 많고 팀 분위기 좋기 때문에 키움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뭐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장정석 감독이 재계약이 불발된 후에 이제 장재영 선수 인스타에 이제 검은색만 노출한 게시물이 또 화제가 됐었죠. 그래도 뭐 그거는 그거 자기의 또 이제 진로가 있으니까. 인상 깊었던 장재영 선수에게 10년 뒤에 국내 무대에 있던 미국 무대에 있던 어떤 선수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20승 투수 잘하는 선수 이런 게 아니고 자기는 좋은 선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인성도 좋고 사인도 잘해주고 팬들에게 좋은 선수로 남고 싶다 이런 말을 해줬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참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아닐까 마인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보시진 않았지만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인데요.
마지막으로 문 기자가 이걸 뭐 단독을 하셨으니까 네. 분위기가 어땠나요? 아, 굉장히 겸손한 선수고요.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인도 잘해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인성도 정말 좋은 것 같고. 근데 승부욕이 또 굉장히 있대요. 또 되게 조용조용하고 좀 차분한 성격인데 승부욕은 심하대요. 작년에 부상당했던 것도 감독이 하지 말했는데 막 좀 더 무리하다가 그래서 그런 어떤 승부욕 열정도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이글스가 18연패를 탈출하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어저께 제가 김인식 감독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하고 같이 한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현진이도 걱정하더라 그래. 걔도 저기 하나 걱정하더라고. 하나 얘기 아무래도 둘이 하게 되지. 우리 둘 다 하나 있었으니까. 나는 그게 제일 싫어. 뭐라면 리빌딩. 무슨 놈의 리빌딩이 맨날 리빌딩이야. 어? 그건 말없이 해야지 말없이. 자, 두 번째 반찬거리인데요. 한화는 올 시즌 리빌딩으로 가야 된다. 하나, 둘, 셋. 저도 뭐 굳이 들자면 사실 이건데요. 우선 이준희 기자가 한화 대전구장을 계속 좀 취재하셨으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최원호 감독 대행이 이제 새로 부임한 날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이죠. 대전 경기장을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대거 2군행이 발표되기 전이었는데 이제 경기장에 도착했는데 이성열 선수의 표정이 갑자기 막 어두운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이성열을 비롯한 1군 선수 주전 10명 대거 2군행 이 기사가 이제 마침 그때 뜬 거였죠. 그래서 이성열 선수는 경기장까지 왔다가 이제 허탈하게 다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성열 선수뿐만 아니라 뭐 김태균 선수 등 뭐 이런 많은 선수들을 그 당시에 만났는데 딱 하나의 문제점이 딱 보였어요. 선수들이 패배 의식이 상당히 젖어 있고 승리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한화가 지금 리빌딩으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새로 태어난다? 새롭게 창단한다? 그런 각오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새롭게 태어나는 게 리빌딩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리빌딩은 선수단을 좀 이제 바꾸고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화의 뭐 그런 문화 자기네 프랜차이즈 스타를 조금 중용하는 지역 연고를 좀 중용하는 그런 문화 등 전반적인 게 좀 이제 고쳐질 필요가 있지 않나. 아 저게 리빌딩 아니에요? 저만 리빌딩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리빌딩은 이렇게 약간 여- 선수단을 바꾼다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구단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 뒤엎어야 된다. 하나가 뭐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야구계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리빌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리빌딩이 좀 핑계가 될 수 있고 이런 단어가 프로팀이 성적을 그렇다고 신경을 전혀 안 쓴다? 그건 사실 저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리빌딩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 풀이 굉장히 많아요. 신인도 많고 그런 걸로 랭킹을 매기기도 하고 메이저리그에서 리빌딩이라는 거는 연봉 페이롤 높은 선수나 이런 선수 좀 내주고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유망주 선수 받아오거나 낮은 순위에서 높은 지명을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트레이드 할 만한 풀이 많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농구랑 다르게 탱킹, 그러니까 하위권을 한다고 뽑는 선수가 무조건 좋을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리빌딩이 선수단 기용, 트레이드나 영입 이런 측면에서 얘기되는데 사실 하나의 문제가 진짜 이걸까라는 생각이 좀 전 들어요. 지금은 하나에 없는 어떤 고참 선수들이 뭐 감독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감독과 선수 사이도 썩 원만하진 않다. 물론 부분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 사이 중재를 누가 해줘야 단장이 해줘야 돼요. 단장이 그래서 선수 출신의 정민철 단장님을 앉혔는데 계약 과정에서 특히 고참 선수 중 일부가 정민철 단장에게 실망했다 이런 태도를 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팀의 체질 개선이 리빌딩, 그러니까 선수단의 어떤 기용과 뭐 트레이드 이런 걸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이 팀의 문제점이 어딘지 찾아내는 게 먼저인지 신인 선수를 쓴다고 안 쓴다고 많이 기용한다 안 많이 기용한다의 문제가 하나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기. 지금 100경기 이상이 남았는데 리빌딩은 있을 수 없다. 그 시기에서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인데요. 리빌딩이라는 거는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프로스포츠에서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래서 리빌딩은 약자들 또는 겁쟁이들의 핑계 정도에 불과한 문 기자하고 오늘 저 유일하게 일치했어요. 아, 저는 핑계란 건 아니에요. 너무 심한 발언 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까르페디엠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사는 거는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성적을 포기할 수 없다. 저는 그게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저리그 잭 크레인키 선수가 유명한 선수죠. 캔자스 시티에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팀 한 8년 중 6년 리빌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궁금한 게 그러면 선배 그러면 선수 기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포기를 안 하면 포기를 안 하고
경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2군으로 10명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야 1군에서 2군을 내리고 2군에서 1군을 올릴 수 있지만 10명씩 한다는 것은 스프링 캠프 또는 겨울 동안 동계 시즌의 준비가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선수단 기용을 지금 어떻게 하자, 뭐 신인을 어느 정도 비율로 쓰자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선수단 기용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돼서 왜 신인이 못 왔는지 이런 의사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그 프로세스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의 선수단 기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한화가 연패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렇게 10연패 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수들이 삭발을 하고 경기장에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삭발이 연패를 끝낸 좋은 방법은 아니고 좀 구시대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최고참 김태균 선수부터 머리를 빡빡 깎고. 근데 최근에 또 논란이 되는 게 김태균 선수는 또 머리를 빠글빠글 뽑고 이렇게 막 경기장에 나타나고. 잠깐만요. 삭발하고 파마는 머리- 리빌딩하고 뭐- 관계가 네. 없습니다. 이거 그만큼 그런 의지가 좀 안 작가님 보인다. 편집 잘해주세요. 삭발이나 저 뽀글뽀글 파마는 군사정권 리빌딩하고 시대에 그런 관련 마인드인 있는 것 건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삭발해야 야구를 잘한다는 그런 그 구시대적인 거지만 네. 그만큼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 한화 선수들이 지금 그 정도의 위기에 처했으면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머리 깎자고 얘기하시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경기장 구시대적인 내에서는 거고. 전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 열심히 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특타도 그때 이성글 선수 혼자 하는 게 막 찍혀서 좀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선수는 뭐 하나? 밤에 하는 밤에 하는 특타요. 특타. 그런 거라도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아니, 특타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성적이 뭐 엄청 좋았다고 할 수는 또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심판 뭐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했는데 또 어제 또 일어났습니다. 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 양현종 선수의 몸쪽 공을 스트라이크를 잡아주자 정희훈 선수가 뭐 약간 좀 불만을 나타냈고 그 다음 공에 헛스윙을 하고 배트를 또 두 동강을 냈어요. 스윙 빠른 공 세개 삼진. 타자들 불만 있으면 배트 두 동강이 내도 된다. 하나, 둘, 셋. 위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 전날 경기에서 그 LG의 차우찬 선수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공을 쳤는데 배트가 부러져서 그 배트 파편이 이제 차우찬 선수에게 날아간 거죠. 차우찬 선수가 결국 피하긴 했는데 가까스로 부러지면 위협적인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이게 팬들이 지금 어린 팬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볼썽사나운 모습을 최대한 프로 선수라면 안 보이는 게 맞지 않나. 우리 참 이 발로 뛰는 우리 발준이 기자는 머리도 짧게 잘라야 되고 그 용품도 부러뜨리면 안 되고 굉장히 좀 신원서판을 중요시하는 그런 기자예요.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 있을 때 이 표출하는 거는 자유스러운 행동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 피해를 주거나 과한 액션으로 부러뜨리는 거 그거는 좀 아니고 이왕이면 허벅지에 부러뜨리는 거 이 정도는 전 찬성이에요. 저는 이제 어렴풋이 내가 투수면은 기분이 되게 나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삼진 먹고 열받아서 방망이 부러뜨리면은 그걸 보는 투수가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투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혹시 너네 삼진 먹고 네 눈앞에서 배트 부러뜨리면 기분 나쁘냐고 물어봤더니 한 5명한테 물어봤는데 5명 전부 다 난 기분 좋다. 오히려 나는 아무렇지 않다. 내 볼이 위력이 있으니까 상관없다. 내 볼이 위력이 있고 내 거 못 쳐서 열받아서 부러뜨리는 건데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배는 제 선배한테 욕 먹고 사무실에서 뭐 키보드 부숴도 돼요? 내리쳐서? 이게 그거랑 같은 경우입니까? 비슷한 거네. 아 그래요? 그 키보드 알 튀어서 막 누구 맞고 이래도 막 자 이제 끝이에요. 저희가 끝인데요. 자 혹시 못한 이야기 있으면은 좀 한번 뭐 한화 이야기도 좋고. 저는 이제 하나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연패도 끝났는데 좋은 얘기로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울거나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팬들은 울고 불고 하는데 선수들이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얘기로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강정호 선수가 아마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다음 주 야구 반찬에서는 강정호 선수를 비롯해서 또 뜨거운 이슈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